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 들어가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이슈의 영향 속에 반도체 쪽 일부 종목 꽤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PBR 종목군들 어제보다는 나은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눈에 띕니다. 현대차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세 확인되고 있네요.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 생산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추가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 강세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SK 하이닉스로 집중이 됩니다. 오늘 2% 이상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반면에 무디스 측에서 AI 시대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지위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긍정의 시각을 냈어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이익 한 5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2차 전지 쪽 밤사이 전기차 밸류체인 주가가 미국에서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전략을 정비해 보도록 할게요. 뭐니뭐니 해도 오늘 코스닥 쪽에서 많이 떨어지는 종목군들 보면 SK 하이닉스와 함께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에서 꽤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차세대 HBM 이슈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마이크론이 HBM3E를 엔비디아에 이제 양산 공급한다고 발표한 게 사실은 시장이 좀 놀라게 할 만한 이슈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양산이 시작된 건데, 오늘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분들, 국내의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론이 여전히 성능과 캐파 면에서 하이닉스보다 상당히 딸릴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이제 많은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캐파는 딸리는 게 맞아요. 네. 캐파는 제가 알기로 하이닉스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 110K 정도 HBM 캐파를 갖고 갈 예정이고 네. 마이크론은 아마 그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적거든요. 그래서 캐파는 맞는 얘기인데 성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능은 엔비디아가 성능이 안 되는데 제품을 받을까요? 퀄 승인이 네. 통과가 됐으니까 그쵸? 받겠죠. 예, 성능이 되니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하이닉스를 그러면 오늘 한 2% 정도 빠지는데 하이닉스를 그럼 안 좋게 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HBM의 시장 자체가 연간 50%씩 성장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돼 있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때 얘기했죠.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AI 이 서버 시장이 5년 내 2배로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마침 어제 AMD에서도 신제품 발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MI300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에는 HBM3E를 적용할 것이다. 지금은 HBM3를 적용하고 네. 있는데 이제 MI300이 HBM을 190기가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그에 자극받아서 이제 새로 H200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HBM 시장은 계속 경쟁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마이크론도 들어와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세 업체가 다 들어와도 부족할 겁니다. 아마. 이 수요 성장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이 3사의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못 쫓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오늘 저는 생각보다 오늘 2%밖에 안 빠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너무 많이 빠진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되게 평탄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좀 사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좀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의 조정 뭐 가뿐하다. 뭐 네. 조정 시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한 오히려 진입의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밥 공기 작은 거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게 네. 하다가 지금은 큰
엄청 큰 통에서 이제 나눠 먹기를 할 정도로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답변이죠. 자, 그러면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저희 리뷰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2월 13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목표가 이 거래일 전에 39,000원까지 터치를 했어요. 목표가가 37,000원이었는데 달성 이후에 지금은 34,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말씀을 주셔서 사실 실적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겠다 좀 걱정도 했었는데 무난히 목표가 단시간에 돌파를 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보다 그 22일 하루에 급등하면서 이제 그 목표가 바로 도달했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도달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사 그 디자인하우스 3사가 모두 좀 빠지고 있지만은 이제 최근 한 지난주부터 보면은 이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조금 좀 센 강했어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게 순차적으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가온칩스, 또 뭐 에이징랜드,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22일 날 ARM, 어제 ARM 주가도 한 10% 정도 올랐는데요. ARM이 이제 기자 대상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신규 서버용 플랫폼 발표를 했는데 그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에서 우리의 그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ARM과 토탈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직접 이제 언급이 되면서 함께 네오버스 CSS 기반 플랫폼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일회적인 이슈, 뭐 뉴스로 인한 이슈로 이제 치부할 것이 네. 아닌 것 같고요. 이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AG 칩 시장 그리고 AI 추론형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들과 같이 가는 이 디자인 하우스들을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픽한 이유는 네.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보다 시총이 굉장히 할인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 뚜렷하게 할인돼야 될 이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시총 어쨌든 따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 터치하고서 지금 이제 또 빠져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여유 있게 목표가를 좀 올릴게요. 한 45,000원 정도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제 빠질 때 추가로 좀 매수하실 기회로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입니다. 45,000원으로 올려주셨고 오늘처럼 하락할 때는 조정 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답변 주셨네요. 디자인하우스 내에서 다른 종목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던 AD 테크놀로지 말씀 주셨고 단기간 안에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목표가 상향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앞에 종목도 그렇고 8글자짜리 종목을 좋아하시나 봐요. 실적으로 나타나게 시작. 포인트 잡겠습니다. 사실 2월 20일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얘기 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그날 이후보다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얘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송한 날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흑자 전환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단순히 흑자 전환이 아니라 그 매출 188억에 영업이익 45억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사실 좀 의미는 없습니다. 이 회사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분들 별로 없어가지고 의미는 없지만 컨센서스가 29억이었거든요. 45억이라는 거를 곱하기 4를 하면 180억이 넘게 나오는데 지금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15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억 그림이 연간 200억의 영업이익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그보다 절반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실적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20% 15%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흐름이 계속 그 주가에서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이미 HBM 어떤 이 실적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인지가 되면서 지금 계속 상향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전공정 장비 또 후공정 장비까지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있고 뭐 충분히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잡아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적 면면히 들여다봤을 때 개선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점을 잡아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얘기 더 해보죠. 두 번째 포인트, 엔비디아. 반도체 쪽 종목들은 정말 엔비디아에게 절을 해야 될 판입니다. 여기서 뭐 영향받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엔비디아 어느 면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겁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이제 사셔도 좋은데 엔비디아 실적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추가적인 본격적인 액션 그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흥분시킬 만한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죠. 이제 언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내 AI 서버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2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25년도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뭐 많게는 2배 이상 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그날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쪽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전날은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선반영한 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에는 그날 알테오젠이 대규모 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급적으로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한 영향도 좀 작지 않았다.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날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 흐름이 견조하거든요. 그 네. 급등 이후에도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포인트, 네. 뭐 1분 후에 공개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곧장 다음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전공정 장비 업체, 계측 쪽입니다. 요즘에 반도체는 뭐 수율 싸움이다. 그래서 계측 검사 혹은 시스템 정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 포인트에 맞추면서 내용 잡아주세요. 네. 회사를 소개해드릴 때 이제 HBM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 후공정, TSB 공정에서 오버레이 장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회사의 본업은 전공정에 있습니다. 전공정 중에서도 노광 장비 그 투자가 들어갈 때 거기에 이 회사의 오버레이 예측 장비가 같이 들어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업계가 투자는 굉장히 축소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 소부장 실적들이 다 안 좋았잖아요. 네. 투자가 멈췄었기 때문에 더구나 감산까지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냐면 삼성전자 평택 P4 라인 그 페이즈가 4개까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페이즈 2보다 페이즈 3를 먼저 건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페이즈 2는 파운드리 라인이고요. 페이즈 3는 메모리 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파운드리보다 메모리를 먼저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공정 설비 투자가 대규모로 이제 재개되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공정 장비업체들 사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장비업체들 있잖아요. 네. 원익 IPS라든지 테스, 뭐 유진테크 이런 회사 전공 장비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HBM 관련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여전히 그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도 이 전공정 투자가 만약에 재개할 수 있다면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사실 본업은 전공정 장비 업체다. 네. 그래서 전공정 투자가 재개되면은 사실 실적의 임팩트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실적 자체도 워낙 좋았던 데다가 본업의 어떤 모멘텀도 다시 이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스며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주신 가격을 보고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공격적으로 바꿔주셨어요. 64,000원 주셨는데 네네. 오, 어떤 의미입니까? 기존에 48,000원이었는데요. 저도 4분기 실적 보고 이제 올린 건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연간 200억의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이제 계산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 200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0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 25년에는 제가 4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더블까지 크게 성장할 것 같느냐? 기존에 전공정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 투자도 재개되고
그리고 HBM 계속 좋고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제가 기존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씬필름 계측 장비라고요. 이거는 이 회사의 기존 오버레이 계측 장비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그 신규 장비를 개발 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에 개발이 완료돼서 25년에는 매출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얹어지는 이 기존의 성장에 더해서 신규 장비에 얹어지는 이 부분이 그래서 25년에 400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400억 기준으로 이제 15배를 두면은 시총 네. 6천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6만 6만 원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이 회사는 HBM도 계속하고 전공 반도체 기존 네. 메모리 라인 투자도 계속하고 신규 장비도 얹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할 때 한 1% 밀리고 있었어요. 방송하면서 이 투자 포인트가 쌓이자 계속해서 지금 상승 전환 이후에 2%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목표가 64,000원으로 넉넉히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28,000원 잡아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로스테크에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고 이제 다음 종목은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즌입니다.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의료 AI 플랫폼을 잇고 턴어라운드. 다음 포인트 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악재 일단락. 네. 시젠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종목이에요. 2019년도, 2020년도. 네네. 근데 사실 이거에 뼈아픈 투자자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악재가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보시던 바와 같이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끝나간다는 얘기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판관비를 타이트하게 조정하면서 비용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쁜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후유증이 일단락되고 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악재를 조금 비워냈으니 기대 요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지금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코로나에 안 좋은 것들이 걷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비코로나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비코로나 매출. 이 4분기 매출을 보면은 코로나 매출이 170억인데 비코로나 매출이 614억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 라인이 코로나 관련 매출이고요. 검은색 진한 게 비코로나입니다. 네.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거의 코로나로 인한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지워버리셔도 될 정도의 지금 회사 구조는 바뀐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호흡기라든지 HPV 네. 이런 진단 쪽이 30에서 50% 가까이 성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증폭 장비가 깔리면 이 회사의 시약 매출이 거기에 같이 깔리는 구조인데 네. 지금 이 회사의 장비가 전 세계에 2019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이 깔렸어요. 코로나 거치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 회사의 외형과 이익도 3배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요소로 확실하게 차트로 보니까 조금은 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코로나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코로나 관련 매출은 이제 악재를 덜어내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빅테크 협력. 빅테크 어디랑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일단 AI. 마이크로소프트가 붙으면 왠지 주식을 일단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죠. 네. 왼쪽은 스프링거 네이처라고요. 그 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 스프링거 네이처와 2023년 6월에 협약을 맺었고 오른쪽 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부문과 협약을 올해 1월에 맺었습니다. 같은 분이신 거죠? 같은 사장님입니다. 천정희 네. 사장님. 예. 그런데 1월 23일 날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랑 발표한 날. 그리고서 사실은 그때부터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 네. 흐름 괜찮거든요. 뭘 협약한 거냐면 시젠이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기술 공유 사업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분자 진단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원래부터 갖고 있던 회사인데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녹여서 개발 자동화 시스템 SGDDS라는 그 시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에 공유를 하고 모든 그 유전자 분석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진단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자. 네. 이런
모토를 내걸고 그 사업을 시작했고 거기에 네이처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협약을 선언한 겁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의 애저 AI를 접목을 시켜서 그 유전자 분석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AI 분석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부분이 같이 협업이 될 거라서 이제 이 회사는 의료 AI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안 좋은 기억은 이제 지우셔도 되고요. 의료 AI 업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부장님은 좀 시장에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새로운 종목을 잘 발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시즌입니다. 올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종목으로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여유 있게 주셨고요. 손절 라인이 없다라는 것도 NC소프트에 이어서 두 번째 손절 라인이 없는 종목 등장했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체크하면서 부장님과 같이 AS 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메리츠증권의 임성호 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